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짧은 문장을 던졌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 말은 단지 20초짜리 소셜미디어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바로 반응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뉴욕 증시에서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7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경제 뉴스에서 폭락했다, 긴장감이 감돈다 같은 표현을 쉽게 접합니다. 하지만 2,870조 원이라는 숫자는 그런 수사적인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건 국가 예산이 아니라 한 국가 규모의 경제가 증발한 수준의 충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그냥 중국과 싸우겠다가 아니라 싸우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의 미국은 관세 인상 검토 중이라며 시간을 두고 신호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고 없이 기다림 없이 바로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상한 점이 생깁니다.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이었는가? 중국의 희토류 통제 항만 서비스료 부과 원자재 제한은 이미 예고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즉시 100% 관세라는 전면전 신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이건 정책 조정의 언어가 아니라 전쟁 언어입니다. 금융시장은 이 언어를 정확히 이해했고 그래서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아, 지금은 경제가 아니라 전쟁의 문법으로 움직이는구나. 이 지점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그냥 국제뉴스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현실이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셧다운 상황에서 4,100명의 공무원해고 계획을 공식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재무부, 교육부, 환경청 같은 핵심 행정기관들이었습니다. 행정력의 축소, 시스템 관리의 후퇴. 하지만 바로 이어서 나온 지시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군인 급여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지급하라. 여기서 공통적인 패턴이 보입니다. 미국은 지금 행정국가에서 군사경제국가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대기시켜도 된다. 하지만 군대는 멈출 수 없다. 이게 지금 미국이 던진 우선순위입니다. 이런 방식은 평시체제가 아니라 전시체제의 문법입니다.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정치 언어가 아니라 군사 우선 경제라는 새로운 질서를 깔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이제 전선에 서는 국가만 지원한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트럼프가 중국 관세 선언, 금융시장 붕괴, 공무원 해고, 군대만 급여 유지. 이 일련의 흐름 직후 한국 에이펙 일정과 통화 스와프 이야기를 동시에 언급했을까요? 그건 단순한 방문 일정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이 구축하려는 군사 금융 복합 전선의 실전 테스트 지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오랫동안 무역 전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계적으로 관세를 조절하고 협상 테이블을 열었다 닫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정치의 문법 안에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통제? 그럼 우리는 곧바로 100% 관세. 이건 협상이 아니라 경제 전면전입니다. 중국이 던진 카드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희토류, 합금, 원자재, 항만 이용료. 모두 공급망 깊숙이 박혀있는 산업 심장부 자원들입니다. 이걸 통제한다는 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너희는 총알을 쏠 수 있지만 우리는 너희 총알의 원료를 막겠다. 미국의 대응은 간단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는 내 공장들이 죽는 속도보다 빠르게 내 상품을 시장에서 잘라내겠다. 자원 통제 vs 금융 관세. 이건 표면적으로는 경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총구 대신 수출입 수치로 주고받는 전쟁입니다. 전쟁이 변했습니다. 총보다 숫자가 빠르고 미사일보다 관세가 정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이 싸움에서 자신의 공급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나라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공급망 거점 국가 중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왜냐면 한국은 단순히 수출국이 아니라 미국 기술, 중국 원자재, 글로벌 물류 라인이 겹치는 교차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자연스럽게 한국을 끌고 들어갑니다. 의도가 아니라 위치가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과의 정상회담은 취소를 시사하면서도 트럼프는 한국 에이펙 일정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단순 방문 일정 같지만 이 안에는 미국의 전략적 시선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트럼프의 발언 구조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진핑과는 통화하지 않았다. 만나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관세 100% 부과 즉시 시행할 수 있다.
에이펙은 예정대로 한국에서 진행한다. 이 순서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중국과의 협상은 끊고 갈등만 남긴다. 그리고 그 갈등의 첫 전선, 그 무대는 한국이다. 이건 단순한 외교 일정 조정이 아닙니다. 한국을 테이블 중앙에 앉히겠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테이블은 협력의 자리가 아니라 검증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자신을 따르는 국가와 자신을 이용하려는 국가를 구분하는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 위에 한국이 올라와 있습니다. 에이펙은 겉으로 보면 경제협력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시대의 에이펙은 새로운 전쟁경제 동맹을 구성하는 심사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시진핑은 뺀 채 한국만 남긴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기 전까지 중국과의 협상은 의미 없다. 즉 한국이 지금 세계 경제 구조 속에서 변수 입력 창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환영받는 것인가 아니면 시험대에 오른 것인가? 트럼프 행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한국에 제안했습니다. 좋습니다. 투자 논의? 가능하다. 하지만 통화스와프부터 확정합시다. 이 한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이 주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즉, 한국이 처음으로 조건을 제시한 협상 구조가 성립되었습니다. 여기서 외신 분석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폴리티코 분석 한국은 더 이상 단순 동맹국이 아니라 달러 전략 국가로 자리를 옮기려 한다. 이 표현은 미국 채권을 구매하는 국가가 아니라 미국 금융 시스템 안에서 전략적으로 달러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파트너를 뜻합니다. 이제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미국에 투자받는다 vs 한국, 미국의 금융 구조에 조건을 낸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돈을 받는 국가가 아니라 금융 네트워크 안에서 판을 제한하는 국가로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계 분석지와 경제 외신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전략 자산 국가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미국이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한 국가, 즉 군사 금융 공급망 기술 체제에서 전술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국가를 뜻합니다. 여기에는 유럽의 폴란드, 중동의 사우디, 그리고 동아시아의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특별하게 분류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군사, 기술, 문화, 금융이라는 4개의 전선에 동시에 참여 가능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이런 국가는 사실상 한국뿐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 우방이 아니라 전선을 연결하는 작은 허브다. 이 허브가 어느 쪽으로 기울느냐에 따라 세계 구도의 균형이 움직일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총알은 미국이 쥐었지만 탄창의 위치는 한국에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존중받는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쓰임을 결정당하는 대한민국과 사용 방식을 제한하려는 대한민국의 경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스스로의 움직임을 설계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중 전쟁판에서 좋은 위치에 놓인 말이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